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김지은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한 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시사 유튜브, 한국일보 시사 유튜브 이슈 전파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보보다 먼저 대선 돌아보는 토론회 하시는 개혁신당 시도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오늘 신랄한 비판에 바꾸지 않은 이 의지가 패널 구성에서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이 토론회 취지를 10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내부인 그리고 외부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대선이 한 정당한테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치르는 시험이기도 하고 전투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을 누구보다 잘 알고도 아끼는 내부인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부인과 외부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개인기에 의존한 선거였다는 점인데요. 개혁신당 이꼴 곧 이준석이라는 점은 개혁신당에게 좀 양날의 검 같은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이 시스템이 부정적인 면을 좀 뒷받침하는, 그래서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인 이준석의 한계를 절실히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부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물론 세우셨겠지만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은 선거운동 내내 이제 이준석 후보의 효과적인 언론 노출, 그리고 학식목자로 대변되는 대학생 유권자 집단을 공략하는 그 전략, 그 두 가지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한계를 드러냈냐?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건데요. 위기에 취약한 정당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개인기에 치중한 선거는 이른바 가성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위기에는 취약한 면모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의견을 들었던 당 안팎의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위기를 꼽았던 두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민병 공동선대위원장의 50대 이상 남성 룸살롱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다 이제 모든 분들이 대부분 동일하실 텐데요.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언어 성폭력을 그대로 인용한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사건 이후가 이제 더 문제였던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한민병 위원장 룸살롱 발언이 있었던 이후에 후보도 바로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또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도 잘못이고 한 위원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위원장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덮어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위원장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출입기자도 오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보도가 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한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어떤 언론의 사과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그냥 명함 박아서 정부에 뿌리는 특보도 아니고 한 정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저지른 잘못이거든요. 일으킨 논란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시스템에 따라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흐지부지 되면서 이게 한민병 위원장이 도대체 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조치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건 공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의 잘못을 이렇게 대처하는 거는 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문제 역시 이게 문제가 불거진 직후의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논란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평소 성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온 후보들에게 물으려고 한 거다. 이 문제를 제명하겠다는 건 독재의 서막이다. 이게 이런 대처를 보면 이 발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는지 오히려 아니라는 그런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3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그 형식도 당원들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TV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변명, 항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후보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당원들한테 보내는 편지로 대처했습니다.
이게 사과의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저는 방식이었고 시점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위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과연 이번 선거가 시스템으로 치러진 선거였느냐? 이제 내부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를 할 만한 시스템이 있느냐? 후보 주변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조언하는 참모들이 있었냐? 위기 대응 그런 시스템이 과연 이 당내에 있었냐? 이런 의구심을 커지게 만드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만나거나 이제 의견을 들었던 내부인들 그리고 외부인의 의견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은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대처를 했다.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후보 주위에 잘못을 빠르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참모가 없었나? 함익병 위원장 문제는 돌발 리스크였다 치더라도 후보 발언으로 비롯된 문제를 대처하는 걸 보면서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다. 이분은 유권자인데 개업 이후에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서 표준마음을 적었다. 이준석 후보를 찍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이 TV 대선 후보 토론 때 발언 논란을 보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투표를 포기했다. 이런 대목들은 개혁신당이 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 이런 문제들로 잠재력을 보이지 못한 선거였다. 라는 점입니다. 개혁신당이 뼈저리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보수의 대안으로 잠재력을 보인 선거였냐? 완주가 중요한 것인가? 완주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완주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었냐? 이거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 심사위원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당장 그 라운드에서 보인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미진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달라질 것 같다. 더 보고 싶다. 이런 기대감이나 잠재력을 확인했을 때 이제 표를 주잖아요.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이나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라운드가 기대되는 잠재력을 보이지 못하면 유권자들한테는 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이 개혁신당한테 그런 선거였는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한방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위해서 젊은 남성의 표를 얻으려는 한방, 어떤 국면에서 적나라한 수사나 화법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한방주의에서 탈피해야 된다. 더불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신당이 2030 남성들의 불만이나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대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여성이나 여성 혐오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30 남성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대변하는 거 사이다 정당 좋긴 할 텐데요. 우리가 목마를 때 사이다도 한 번이지 한두 번이지 진짜 갈증 풀려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좀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2030 남성들이 가진 역차별의 감정이나 근거가 뭔지 좀 팩트를 따져보고 세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신당은 사실 이제 원내에 진입했을 때부터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이제 부정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텔레그램 그 성착취 사건 등 이준석 의원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고, 또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으로 또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개혁신당이 이런 사건들로 보면 반여성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심각성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제도의 그런 합리성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을 들었던 개혁신당 내부인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나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가진 장점은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보수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보수라는 게 큰 장점인 건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슬로건은 그 압도적인 새로움이라고 아마 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대선에서 그런 새로움을 보여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지만 개혁신당이
앞으로는 이 슬로건을 정말 증명하는 길을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신당은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졌지만 저는 그 이준석을 넘어서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이준석이라는 개인 그 이상이 개혁신당에 있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잘 떴지만 그거는 정치인 개인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